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렌더에서 특별히 우리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기능인데요. 그리스 펜슬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화면 위가 아니라 X, Y, Z 좌표를 가진 공간의 선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카메라를 돌리면 선도 한 개 입체적으로 보여집니다. 깊이감 있는 컨셉 아트라든지 애니메이션 연출이 가능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D 공간에서 2D를 그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요. 유튜브에서 제가 인상적인 학생의 작품을 가져왔어요. 학생이 본인이 그리즈 펜슬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지 자기의 습작을 올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2D처럼 보여지는데 3D로 연출을 한 거예요. 자, 그리즈 펜슬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웹툰 작업이라든지 아이디어, 스토리보드, 아이디어 보드 같은 것들 그리고 셀 애니메이션의 스타일, 캐릭터, 연출 이런 거를 할 때 실험적인 아트웍 환경을 구축하는 테스트 모드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2D 애니메이션이 3D 세계로 들어온 형태라고요. 자, 그러면 2D로 공간을 변신시키기 위해서 숫자 패드 1을 눌러서 프론트 뷰로 가고 전체를 다 선택할게요. 우선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카메라도 그리고 라이트도 그리고 3D 큐브도 우리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X를 눌러서 지우고 숫자 패드 1 이 상태에서요. Shift A를 눌러서 그리스 펜슬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블랭크 상태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렇게 블랭크 상태로 갖고 오면 아웃라이너죠. 이 아웃라이너에 그리즈 펜슬이라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된 게 보이지만 비어있는 상태로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프론트 뷰의 컬렉션에 그리즈 펜슬이라는 오브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은 형성되어 있으나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오브젝트 모드를 바꿀 건데요. 저는 여기서 드로우 모드로 바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드로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조건들을 조금 살펴봐야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툴인데요. 브러쉬 형태로 그림을 그려요. 브러쉬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마우스를 휘어서 이렇게 선으로 그리고 있는데 사실 마우스로 그리는 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펜 타블렛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화면을 아무리 그려도 그 선이 그어진 게 잘 보여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사이즈를 높여 볼게요. 레디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수치를 제가 이렇게 자, 요 정도? 자, 이제 그려볼게요. 그런데도 왠지 선이 너무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스트렝스라고 보여지는 이 부분이 진하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선명하지 않지? 지금 저는 펜타블렛으로 바꿨는데 꾹 누른 다음에 살살살살 이게 보니까 누르기의 힘의 강도를 왠지 추적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 뒤에 보면은 펜 느낌으로 생긴 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끈 다음에 다시 그리면은 자, 필 압을 입력받아서 두께감은 조절할 수 있으나 색상은 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오고 있네요. 지금 요 위쪽에 레디어스 옆에 있는 펜 그림이 압력 감지예요. 얘를 끄면 제가 힘을 어떻게 줘도 이렇게 균일한 두께의 그림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F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였더니 볼의 사이즈가 커지죠. F를 누른 상태에서 레디어스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뚱뚱하게 그리고 힐의 압력을 감지하면 이런 느낌으로 자, 동일한 사이즈지만 꾹 눌렀을 때 훨씬 더 두껍고 얇게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우개 클릭해서 한번 지워보는데요. 지우개는 사실 종류가 이 디졸브
디졸브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디폴트로 세팅이 돼 있었는데 제가 4.5를 실행했을 땐 포인트가 디폴트로 잡히더라고요. 근데 디졸브와 포인트의 차이는 이거예요. 디졸브는 지웠을 때 이 경계 부분이 그리고 지나간 부분이 흐릿해요. 그래서 약간 똑 떨어지게 그림을 지운다는 느낌보다는 경계면을 흐릿하게, 그다음에 포인트는 선명하고 딱 끊어지게 칼날처럼 착 끊어지고, 이 스트로크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면의 스트로크들이 자, 이렇게 한 번에 지울 수 있어요. 뭐가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하면서 익히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자, 이게 툴 위에서 하셔야 돼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1, 2, 3이라고 해서 단축키가 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Shift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에 이건 뭐지? 여기도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블러쉬의 모양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이레이저라든지 다른 특성들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메뉴를 호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툴 위에다가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는 게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얘에 마우스를 우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퀵 메뉴로 가는 게 있어요. 내가 자주 쓰는 좋아하는 애들을 퀵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우클릭했을 때, 자, 이거는 Q를 눌러보세요. 단축키 Q를 눌러보면 퀵에 Q를 눌러보면은 저는 여기다 브러쉬라든지 이레이저라든지 필이라든지 제가 자주 쓰는 툴들을 걸어놨어요. 자, 그래서 다시 Q를 누르고 브러쉬를 누른 상태에서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봅시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수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수박을 하나 그렸어요. 자, 수박을 그리고 수박 밑둥도 그리고, 수박이 너무 못생겼죠? 컨트롤 Z로 지웠어요. 그리고 수박의 점도 이렇게 찍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쉽고 자연스러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끊어진 면을 방금 이렇게 채워 넣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프로퍼티즈라는 기능들을 주로 사용했어요. 이 프로퍼티즈 안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 프로퍼티즈 옵션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데이터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쭉 당겨서 봤더니 이 데이터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특이하게 레이어라는 부분이 있네요. 이 레이어에 우선 눈을 꺼볼게요. 아,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공간이 이 레이어라고 하는 거구나. 밑으로 쭉 내려가서 뭐가 있는지 봐요. 뭐 마스크도 씌울 수 있고, 트랜스폼이면은 위치나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조절할 수 있고, 어저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요. 이거는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애예요. 자, 그런데 틴트라는 부분에서 제가 클릭하고 이거 색상도 바뀌나 했는데 이거 뭐야? 왜 색상이 안 바뀌지? 그럼 색상을 바꾸고 싶을 때 이게 아닌가 보네?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이 틴트는 왜 있는 거야? 이 틴트라는 기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색상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 선의 색상을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선의 색을 다시 칠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위에 레이어에 전체에 색을 덧대우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을 바꾸는 거 아니고, 매테리얼 컬러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브러쉬를 설정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레이어 단위로 색을 곱하거나 섞어서 색을 보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색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3D 오브젝트에선 색상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는 사실 다이렉트로 오브젝트에 색을 입힌다기보다는 이 매테리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컬러 값에 접근을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스트로크라고 해서 자, 매테리얼을 하나 클릭을 했을 때 기본형의 매테리얼이 들어와 있네요. 자, 여기에는 블랙이라는 값이 들어와져 있어요. 지금 이 블랙 타입 안에서 제가 얘를 색상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흰색으로도 바뀌는구나. 수박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꿔놓고 싶어요. 이렇게 초록색을 바꿔놓고 자, 그럼 이번엔 제가 오브젝트를 색상을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요. 이번엔 여기에다가 색을 넣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근데 이거 모눈종이 이거 뭐지? 여기는 검은색과 이 모눈종이판이 함께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열어볼게요. 제가 얘를 끝까지 이렇게 쭉 채워도 결국에 색깔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투명한 상태의 투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클릭해서 열어봤더니 알파라는 값이 0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최대값인 1로 올렸을 때 그제서야 색감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이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을까? 잉. 바뀌어지나요? 지금 우선 이 면적을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썼던 값을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레이어, 우리가 다시 제가 데이터로 돌아왔어요. 이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자, 밑에 있는 레이어 컨트롤 Z를 눌러서 자, 밑으로 레이어가 깔려요. 위로 쌓여 올라와요. 그럼 얘를 라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위에 방금 생긴 애를 컬러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컬러라고 해놓고 이번에 다시 컬러 레이어에 우리 매테리얼 모드로 간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다시 추가를 해놓고 새로운 걸 생성한 다음에 이번에 스트로크 필요 없고 필을 할 거예요. 필의 컬러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거는 색을 들이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을 칠할 면적을 내가 그려놓는 방식이잖아요. 이걸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그러면 이럴 때 나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 필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퀵을 눌러서 자, 저는 전부 다 등록을 해놨어요. 얘도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퀵 그리고 얘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퀵 그 다음에 얘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퀵 그리고 얘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퀵 이렇게 잡아놨는데 자, 퀵으로 등록되고 나면 자, Q를 눌러서 자, 여기에서 fill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바스켓처럼 색을 지정하고 이렇게 들이붓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박이니까 나는 너를 초록으로 맛있는 수박색으로 이렇게 잠깐 여기에서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으세요? 뭐가 없어졌어요? 점이 없어졌어요. 자, 그럼 다시 레이어 위치를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레이어의 순서가 바뀌니까 이제 보여지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매테리얼에 돌아와서 매테리얼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겠죠? 추가를 해놓고 다시 스트로크가 아니고 필이에요. 그리고 나는 색깔을 여기를 수박이 위에가 빨간색이고 아래가 초록색이죠? 자, 그러면 위에는 빨간색 수박, 아래는 바뀌었지만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테리얼을 골라서 다시 이렇게 이것도 이 색깔보다 훨씬 더 진하고 어 그렇죠.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수박다울 것 같아요. 컬러가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만약에 라인에 대한 값이 어색하다라고 했을 때 라인 색깔을 어떤 느낌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다크한 톤으로 내렸더니 좀 더 사과 같은 느낌, 조금 더 수박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옆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나요? 얘도 얘 나름의 두께감이라는 거를 갖고 있어요.
자, 2D라고 하지만 결국 얘도 우리가 브러쉬로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브러쉬가 갖고 있었던 두께감만큼의 두께감을 갖고 있네요. 자, 조금만 더 툴과 기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체 오브젝트 다 삭제하고 싶어서요. 저는 이제 이 데이터 안에 있는 모든 레이아웃을 다 지워버릴 거예요. 자, 레이아웃이 빠져나가고 나면 더 이상 그림 그릴 공간이 없죠. 자,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경고가 떠요. 우리 집 그리즈 펜슬의 에이어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레이어가 없어요 라고 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바로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이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놓고 작업 환경 세팅이 됐으면 숫자 1을 눌러서 프론트 뷰로. 자, 지우개도 해봤고 색깔도 부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박스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얘는 박스 말고도 서클, 라인, 그 다음에 폴리라인, 아크, 커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커브가 제일 좋아요. 자주 쓰는 기능들이긴 해요. 자주 쓰는 기능이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추가해 두세요. 추가를 해 두시고 퀵을 눌렀을 때 보면은 저는 커브라고 따로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박스를 자주 써요. 그럼 박스를 해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add to quick favorite라고 뜨니까 이때 favorite한 애기를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각형 이렇게 쭉 그렸을 때요. 지금 아마 우리 메테리얼 값이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엔터를 눌러볼게요. 자, 메테리얼이 지금 요 느낌인데 우선 얘네들도 다 제가 빼낼게요. 자, 빼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 디폴트로 블랙을 잡고요. 얘들 선택했을 때 오브젝트에 제가 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점이 생겼어요. 점이 생기고 또 쭉 잡아 당기니까 점이 늘어나지죠. 근데 얘가 편리한 점이요. 이 상태에서 F를 누르면 이렇게 스트로크의 두께가 조절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브러쉬를 선택하고 나서 브러쉬는 그림을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F를 누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브러쉬는 그림을 그리는 중간에는 두께가 바뀌지 않는데요. 우리가 선택한 이 커브나 그리고 서클이라든지 이 친구들은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내가 F를 누르고 스케일을 조절해서 원하는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어요. 다시 컨트롤을 누르고 제가 컨트롤을 누르고 움직이니까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야 활성화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컨트롤을 누르고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아무리 드래그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자, 우리가 브러쉬 상태에서는 제가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지웠는데 자, 얘네들의 기능이 단축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이 단축키가 내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서 찾아가세요. 그러면 여기 가위 모양의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가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얘가 결국은 얘는 내가 선택한 영역만큼 지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포토샵에 있는 라소투라고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요만큼만 나는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애니메이션에 원화하고 원화 사이에 중간 값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면서 배워보도록 해요. 자, 여기서요, 다시. 우리는 브러쉬로 지금 메테리얼을 계속 추가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메테리얼 그린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스트로크 값을 그린으로 잡아놓고 얘는 뭘 해도 그린색의 오브젝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린 메테리얼을 선택하고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린 라인만 나오고 메테리얼을 추가해서 그리고 스트로크 값을 올려놓고 제가 얘를 뭐 핑크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 그림을 그릴 땐 이 핑크 라인만 그리고 또 추가해서 내가 얘를 뭐가 좋을까요? 블루라고 해볼까요? 블루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름도 블루 이렇게 잡고
내가 얘를 그렸을 때 이렇게 블루로 그린 그림들은 전부 다 파란색. 그 다음에 그린을 선택하고 그린 그림들은 전부 다 초록색. 또 핑크를 선택하고 그린 그림들은 전부 다 핑크색. 이렇게 자기만의 색상을 갖기 위해서 메테리얼이라는 걸 가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위쪽에 요 메뉴 있는 부분으로 와서 보시면은요. 메테리얼 모드 옆에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 하나 아이콘이 더 있는데요. 얘는 보니까 뭐를 연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의 이름이 컬러 애트리뷰트 페인트 모드라고 해요. 이 애트리뷰트 페인트 모드를 클릭을 했더니 이번에는 여기에 색상 칩이 뜨네요. 이 애트리뷰트에 관련해서요. 제가 새로 하나 추가를 하고 자, 얘한테는 이름을 애트리뷰트이라고 우선 써놓을게요. 애트리뷰트 모드일 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때 지금 블랙이 싫어요. 그러면 난 여기에서 그냥 색상바에서 원하는 색을 하나를 골라요. 무슨 색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그렸는데 나 다른 색으로 하나 더 그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색상 칩에서 또 골라봐요. 나 이것도 해야지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색을 추가해서 내가 계속 메테리얼 안에다가 무언가를 그려 넣고 있지만 메테리얼이 하나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테리얼 모드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뭐였냐면 내가 지정받은 색깔의 컬러만 표출해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거는 무슨 모드? 컬러 애트리뷰트. 이게 옛날에는 그 버텍스 컬러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달랐는데 성격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슨 색으로 해도 결국에 내가 여기에 지정해 놓은 이 버텍스 상태 모드, 컬러 모드 상태에서 지정해 놓은 요 색깔 그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뭐일 때, 메테리얼 상태일 때는 내가 메테리얼의 컬러 값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린을 클릭했지만 우리가 지금 메테리얼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핑크로 그려졌고 다시 메테리얼로 하니까 메테리얼의 선택된 색깔만 제가 여기에서 색깔을 만약에 핑크로 바꿀래 하면 얘는 더 이상 그린이 아닌 거죠. 이름만 그린이고 핑크 컬러가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블렌더에는 색상, 그리즈 펜슬을 사용할 때 색상을 표현해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메테리얼과 그리고 뭐요? 버텍스 컬러 모드, 즉 컬러 애트리뷰트 모드 이 두 가지 타입을 두고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익혔는데요. 아까 데이터에 들어가면 우리가 레이어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레이어 안에서요. 이번에는 좀 다른 값으로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플러스를 눌러서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레이어 02번이라고 그냥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메테리얼일 때 단축키 U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단축키 안에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블루를 하나 갖고 와서 얘는 지금 메테리얼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컬러 어트리뷰트 상태로 바꿔볼게요. 어트리뷰트 상태에서 자, 저는 좀 선명한 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해놓은 상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전에 이 틴트라는 아이 만져봤죠? 어저스트먼트에서 이 틴트라는 아이의 색상 값을 제가 이렇게 쭉 올리고 얘는 노란 계열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그런데 변화된 게 안 보이는데요? 라고 했는데 팩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수치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때요? 필터에 노란색 필터가 반영이 되면서 색이 섞이면서 점점 1까지 올라갔더니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는 이 틴트 컬러는 필터를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네가 그린 거에 내가 이 색을 더해서 그 색에 필터를 입혀서 결국 최대값 1일 때 내가 원래 이 틴터 컬러를 지정해 놓은 색깔 값을 입력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스트로크의 두께도 있는데 어때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로잉을 할 때 색상을 가꾸는 방법을 두 가지. 기본적으로 매테리얼을 활용해서 바꾸는 방법 두 가지, 그리고 레이어를 활용해서 바꾸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색깔 바꾸는 한 가지 방법 더. 자, 제가 지금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볼게요. 하트를 여기다가 이런 느낌으로 그렸어요. 아, 레이어를 바꿀까요? 레이어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여기다가 하트를 이렇게 그렸어요. 하트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아이들은 전부 다 뭘 했냐면, 각각의 매테리얼을 주던가, 아니면 컬러 애트리뷰트를 하던가, 아니면 레이어를 바꾸던가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요, 우리 모디파이어를 클릭할게요. 모디파이어 안에 들어가면은 컬러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컬러 모디파이어 안에 들어가서 딱 봤을 때 휴, 세츄에이션부터 오파시티, 틴트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토샵이랑 일러스트에서 색상과 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파시티, 투명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색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뤘던 애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블렌더 안에서 컬러 모디파이어는 거의 안 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다르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만져볼게요. 자, 제가 컬러 모디파이어 안에서 채도 같은 것들보다는 우리 색감을 바꾸는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휴 세츄에이션이나 오파시티는 생략하고 틴트 쪽으로 가볼게요. 자, 틴트를 걸었더니 문제가 뭐냐면 팩터가 0.5예요. 0.5 상태에서 필하고 스트로크 모드에 대한 부분들이 색상이 컬러가 화이트가 50% 적용된 채 들어갔어요. 자, 그렇죠. 그러면 0.5로 다시 바꿔놓고 여기 인플루언스 안에 열고 보면은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레이어, 특정 레이어한테만 이 변화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추가했던 레이어한테만 색깔을 바꾸고 싶어서 그 친구만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도록 레이어를 설정해 줬어요. 자, 그런데 이 레이어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 디폴트인 상태일 때, 왜 얘네가 다 같이 색상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각각 독립된 그림을 캔버스에 그리는 느낌이지만 사실 우리가 오브젝트를 처음에 우리가 Shift A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애드한 때 그리스 펜슬이라는 아이만 가지고 왔어요. 그 그리스 펜슬 안에 들어와져 있는 담겨져 있는 주머니에는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얘네는 하나의 속성의 오브젝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Y를 눌러볼게요. Y를 누르면 레이어들이 쭉 떠요. 여기서 레이어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이 레이어가 쭉 뜬다는 거는 내가 데이터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 그리스 펜슬이라는 아이는 이 레이어의 세 개의 어떤 그림을 그린 도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거 세 개 모두가 여기에 한 통속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모디파이어 안에 들어갔을 때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걸 디포트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해서 특정 부분에 대한 변화만 허용하겠다고 한다면 나 그것조차 용인해 줄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색상을 넣는 방법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양한 종류의 색깔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색상의 마지막으로 컬러를 추출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자, Shift A를 눌러서 지금 브러쉬 모드 상태라서 이 지금 드로우 모드 상태라서 오브젝트 Shift A를 눌러도 오브젝트 가져오기는 안 되실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컨트롤하고 탭을 누르면 자, 이 파이 메뉴가 뜨잖아요. 이때 우리가 오브젝트 메뉴 선택하고 빠져나갈게요. 자, 이렇게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Shift A를 누르는데 우선 여기에 있는 애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자, 선택하고 자, 전부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Shift A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미지 하나 가져오는데 레퍼런스 이미지 될 거예요. 저는 레퍼런스 이미지 모아놓은 게 좀 있어서 우선 이
하트 가지고 와 볼게요. 하트 이렇게 갖고 오고 N을 눌러서 사이드 메뉴를 보니까 좀 로테이트가 많이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R 이렇게 눌렀더니 얘가 초기화가 되면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웠어요. 자, 단축키 컨트롤 R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초기화를 시켜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리즈 펜슬로 다시 돌아가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ift A 다시 눌러서 그리즈 펜슬 블랭크 상태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갖고 오고 나서 다시 컨트롤 탭 눌러서 우리 드로우 모드로 넘어가지고 드로우 모드로 온 다음에 자, 매테리얼을 클릭할 거예요. 매테리얼을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리려고 하니까 우선 숫자 7 눌러서 탑뷰 모드로 바꿔놓고 탑뷰 모드 안에서 그림을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 이 색깔을 똑같이 맞춰서 만약에 하늘색이다. 그럼 하늘색에서 연장선을 여기서 뽑고 싶은 거예요. 우선 스트로크 사이즈가 두꺼우니까 뭐 F를 눌러서 사이즈는 다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바꿔놓고 그래도 선이 너무 그래서 우선 매테리얼 모드로 돌아가서 매테리얼 모드 안에서 내가 그럼 너의 선 색깔을 하늘색으로 바꿔줄게. 자, 이렇게 해서 하늘색을 똑같은 하늘색을 찾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스포이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를 콩 찍어서 제가 원하는 컬러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풍선처럼 이렇게 바꿔서 그림으로 이렇게 연출을 했어요. 근데 전혀 풍선 같은 느낌이 안 나면 이어서 풍선처럼 보여지게 자, 그림 안에 패턴인 것처럼 바꿨어요. 그럼 핑크색도 바꾸고 싶은데 이 핑크 바꾸기 위해서 매테리얼을 추가를 한 다음에 자, 새로 뉴를 눌러서 생성을 하고 얘는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 말고 여기 보면 아이드로우라고 있어요. 아이드로우를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콩 찍으면 매테리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퀵을 불러서 브러쉬를 누르고 똑같이 이렇게 선처럼 보여지게 그렸어요. 다른 것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이드로우 왠지 자주 쓸 것 같으니까 마우스 클릭해서 퀵에다가 담을게요. 담고 다시 Q를 눌러서 아이드로우를 선택하고 그리고 얘를 콩 찍어서 매테리얼 추가된 거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Q를 눌러서 브러쉬로 바꾸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조금 다른 속성인데요. 여기 아래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네임즈를 켜놓을게요. 이 블록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는 여기 숫자를 조절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애로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이게 한 번에 보기로 되어 있는데 드로우 성격을 가진 애들이 이렇게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브러쉬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펜슬을 갖고 있는데 여기 맨 끝에 보면 틴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틴트라는 기능도 색을 입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틴트는 어떤 경우에 색상 변경이 가능하냐면요. 실질적으로 틴트가 바꿀 수 있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브러쉬가 연출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틴트를 딱 클릭했을 때 틴트에 보면 위쪽으로 컬러가 이렇게 또 컬러바가 생기네요. 제가 얘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바깥에 아무리 칠해도 안 돼요. 결국에 틴트는 이 브러쉬가 스트로크를 제시했던 내지는 면을 칠했던 어떤 색상을 갖고 있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 마치 우리 컬러 애트리뷰트에 꼭 그 컬러 패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컬러가 있는 공간에만 이렇게 컬러 애트리뷰트와 유사한 이 팔레트를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색을 칠해가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스트로크가 마냥 면을 두께감이 있으니까 스트로크 안에 색을 칠한다. 면 안에 색을 칠한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드로잉 하면서 내가 필요한 색깔을 바꿔서 충분히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연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도 계속 반복해서 실습할 거고 그림 그리는 연습할 거예요.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손으로 마우스로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혹시 나 펜타블렛 가지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수업할 때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